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맹세 용진 간대로 깃발만 낚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송리에 필요 없다. 소송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우리 땅. 비정상화 절대 안 돼. 비정상화 절대 안 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폭포 평화 심자. 사드폭포 평화 심자. 한줄 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줄 평화기도문은 이성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하루속히 이런 대도가 권위를 얻고 정법도량이 널리 세상에 드러나서 시국의 본말이 위를 바르고 대중의 회복이 길이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한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진 등의 공의심이 없는 영혼입니다. 재생일세에 중대한 의무로 가진 저희들은 오늘 한 줄 평화기도로 일심을 모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야 심통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야 심통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야 심통 천지야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전세계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 모든 민중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 휘몰아쳐 몰아가고 있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에도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설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를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명합니다. 이 땅의 부귀와 전쟁으로 인해 평화를 잃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있겠습니다. 천지연기야 심령만사의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령만사의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의 상황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수천 년 동안 얽힌 업력이라 서로 회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중동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회원하여 서로 풀어야 한다. 선전자나 선침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먼저 싸움을 거는 자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자는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상은 원불교 3대 정법사의 신태선종사법어 법풍편 218 해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얼마 뒤에 원불교 이제 정산종사님의 다음 종법사 대산종사님이 이제 하신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비슷한 본문을 하셨죠. 앞으로의 시대에는 먼저 공격하는 이들이 지게 될 것이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을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봐야죠. 전쟁이 현재 극에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기에는 이제 하마스의 일단 무차별적 테러로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은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은 그 도를 현재 넘어서고 있죠.
현재 약 한 달 4주여간이 지나갔는데 8,000명 이상, 3주 정도에 8,300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훨씬 더 했겠죠. 육상 현재 지상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 10,000명을 넘어섰다고요? 근데 그 중에 3,000명 이상이 어린아이, 여성 어린이도 아니고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당신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은 국제인도법, 그러니까 현대 전쟁 국제사회에서 전쟁법이라고 일컬어진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민간인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일시적 휴전을 하도록 현재 권고하였지만은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도 한결같이 휴전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휴전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유엔의 권고가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대변인이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친 소리가 이런 미친 소리도 없죠. 오늘날 현재 그 4차, 이제 5차, 5차에 이르는 중동전쟁의 시작은 1947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엔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현재 강제 분할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1917년에 영국이 전쟁 부담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 자산가인 로스차일드라는 가문과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 세계에 이제 떠돌고 있던 유대인들이 현재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그 시작이 됐지만은 유엔이 강제로 중재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살던 곳을 빼앗기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집트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이집트 등 나라들과 함께 이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4차 중동전쟁에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결국 미군은 이제 기름 문제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현재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2006년에 유엔 주재 하에 자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에서 나온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 파타 그때다 2006년 이제 선거에서 이제 요르단강 위쪽에 이제 서한 지구라고 하는 곳에는 지구와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자 지구 두 곳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진데, 서한 지구에서는 이제 파타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1위가 되었고, 이쪽 가자 지구에서는 이제 하마스가 1위로 이제 되었는데, 전체 집계에서는 이제 파타당이 1위가 되었으나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그 가자 지구를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하마스도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마스가 그쪽 현재 그것을 이제 지배하고 나서 이 하마스의 허락이 없고서는 이 마을 안에서 쉽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들도 쫓아내고 이 팔레스타인 이제 이 전체를 이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 네타냐후 또한 이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극단주의 세력들이 현재 오늘날의 이 수많은 민간인들과 이 아동들의 사망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인정되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유엔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 때문이죠. 유엔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 뒷부로서 미국이 민간인 피해조차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굳이 지금 이 극우 정당에서 이 기회를 삼아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맘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이 민간인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당연히 한국전쟁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노군리 사건, 노군리 철길 위에 민간인들을 몰아넣고 폭격을 가하고 살아있는 민간인들을 총검으로 위협해서 쌍굴다리로 몰아넣고 3일간의 총격을 가하면서 약 200여 명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미군들이 총격을 가해서 사망하게 했던 그 사건. 근데 이것을 처음 국제사회에 알리게 된 것은 AP통신이었다라고 얘기하죠. 1999년에 AP통신. 그 전에 우리나라 이 민간인 노군리 사건 이제 피해자 유가족이 이 사건을 조사해서 알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 AP통신에 이 자료를 보내서 이 노군리 사건이 처음 국제사회에 알려졌는데, 이 AP통신에서 2007년에 미군의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에 대한 기사를 하나 더 내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5개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포항의 송골해변이라고 있나봐요. 포항의 송골해변에서 있었던 구축함의 폭격 사건입니다. 이 송골해변에는 당시 이제 피난민들이 약 2천여 명이 모여서 이제 피난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피난민들은 바로 해변 뒤에 미군 구축함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마음 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다가 이 구축함이 폭격을 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폭격을 가한 이유는 뭐냐? 피난민 안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다라는 제보가 있다. 단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폭격을 가하기 전에 서로 주고받은
무전 기록에 민간인들이 있는데 확인되는데 폭격을 해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현장 무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폭격을 가했죠. 이 내용에서 당시 어떠한 기록에는 당시 미군 기록에는 딱 한 줄 짧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은 이렇게 피해시키고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경미한 사상자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타난 기록과 그때 당시에 피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변가가 시뻘겋게 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통 시체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폭격으로 노군리 사건과 같이 약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천 산성마을. 예천 산성마을에서는 그때 당시에 폭격을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인민군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산성마을 생존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역에는 국군만 한 번 있었을 뿐 인민군은 온 적도 없다. 미군 정찰기가 이렇게 왔다 갔고 그 미군 정찰기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들만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8명의 사상자, 이 유족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80여 명, 그리고 90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80여 패의 집이 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단양 예천에 단양 영춘의 곡개굴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민군이 잇따라는 제보에 의해서 네이팜탄이 투하됐고 곡개굴이라는 곳에 피난을 숨어있던 사람들이 네이팜탄의 연기에 의해서 300여 명이 무려 300여 명이 질식사를 합니다. 마산 고간리에서는 사찰에 시신에 있던 여성 어린이가 83명 사망. 여기는 폭격이 아니고 명확하게 사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찰에 숨어있던 피난 여성 어린아이들을 사격을 해서 83명이 사망을 했고, 아산 둔포 창고에 또한 이곳에서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밥을 지었겠죠. 이 연기를 보고서 창고에 폭격을 해서 무려 300명이, 민간인 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곤리나 이 5군데의 모든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이 이야기하는 전쟁 속에서 민간인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진실인 거죠. 명백하게 눈에 보임에도, 민간인들밖에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가한 것이 어떻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제주도의 5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5분의 1. 그 5분의 1 크기 안에 23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5분의 1 크기. 가로 43km에 세로 10km였나? 정확히는.
정확한 치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주도 5분의 1 크기의 230만 명의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곳에 폭격을 가한다. 이스라엘과 미군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마스와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피난민들한테 폭격을 가해서는 안 됐었죠. 남쪽으로 이제 폭격을 가할 거니까 남쪽으로 언제까지 피신해라, 남쪽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이든. 오바마가 생각이. 버락 오바마 바이든이죠. 날리면. 날리면이죠. 그렇죠. 날리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방문하기 전날 그 남부에 있는 병원을 폭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해놓고선 그 남쪽을 폭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일로 면죄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제인도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전쟁 상황에서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 민간인들을 지켜야 할 정부들은 그 민간인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지상전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절대 무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 자체를 종식시켜야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거. 언제든지 극단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면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동 전쟁에서 주요 전쟁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참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맺은 그 이후입니다.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쩌면은 서로 간의 종이 쪼가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선언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국단주의자들의 점점 정부를 집권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이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들과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언제 어떠한 계기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혹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 정부도 미국도 그때 당에서 분명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 이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배보상, 정부의 배보상 요구를 했을 때 이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25 당시 혼란한 시국에 어쩔 수 없었다. 그 혼란한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참상이 일어나면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추가 배치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죠.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면죄부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실상의 진실은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민간인들을 처참히 짓밟았을 뿐입니다. 현재 참여연대에서 다음 주부터 해서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침공에 어떤 함께 뜻을 모으는 집회를 다음 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1인 시위 등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현재 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이제 시위 우리들의 이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어떤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신발을 이렇게 좀 2,000여 개의 신발을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못 쓰는 신발들을 현재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라도 이러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민간인 전쟁이 아니죠. 민간인 학살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의 비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 마치고 백창원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아멘. 이뉴한 씨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됐다는 뉴스를 이제 접하고 저는 언더우드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뉴한 씨가 선교사 자녀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외할아버지, 친증조 외할아버지부터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대를 이은 거거든요. 아주 뭐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인 건 뭐 확실하죠. 그 언더우드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총각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고 4년 뒤에 이제 그 부인 이제 릴리아스라는 여성이 이제 한국에 와서 둘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이제 상투의 나라라는 이제 그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 당시 구한말 당시 조선의 모습을 이제 책으로 쓴 건데요. 거기에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는데 민비가 축의금을 보내요. 축의금을 보내는데 축의금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냥을 보냅니다. 100만 냥을. 그 이제 묘사가 재밌는데, 갑자기 대궐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시종들이 작은 동물들, 그러니까 뭐 당나귀 정도 됐겠죠. 작은 동물들이 아주 그냥 여러 마리가 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금을 실은 이제 동물들이 온 건데, 그 돈이 자그마치 100만 냥이라니. 그 당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하면은 2,500냥이나 3,000냥 정도 있으면 부자였대요. 예? 그때가 1889년이거든요. 그런데 민비가 이 외국인 선교사 결혼하는데 100만 냥을 보냅니다. 이제 참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왔을 때 참 운이 좋았어요. 왜 운이 좋았냐면, 다른 제국들은 그 남의 나라 침략하면서 이제 같이 기독교도 들어와서 그 본토 사람들에게 그 종교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반발심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그 일제가 들어왔잖아요. 일제랑 기독교랑은 이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국의 그 종교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기가 이제 좋았던 거죠, 기독교가. 게다가 이제 이 한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왕궁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뭐 고종황제나 민비나 이제 그 왕궁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갖고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신임을 얻었거든요. 그런 이제 인연으로 이렇게 이제 친해졌는데, 어야간에 그 결혼한다는 그 축의금으로 100만 냥을 보냈다는 게 이제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막 대궐이 돈이 많아가지고 여윳돈으로 그런 돈을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그 조선 민중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야말로 그 가렴 주고 그 지독한 세금에 눌려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통탄에 빠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비도 그 벼슬을 막 그 돈 받고 팔고 막 이런 게 막 성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절단나기 그 일부 직전에 있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100만 냥이라는 돈을 그렇게 펑펑 써댄 거예요. 민중은 조금치도 생각하지 않고 권력이 그렇게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이제 권력 행사를 하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교무님이 그 한국 전쟁 때 그 미군이 우리 그 조선 민중을 그 학살한 이제 여러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강희숙 씨가 체험한 6.25에서 그 1.4호 때 밤에 피난민들이 이제 화투불 피우고 몸을 녹이는데 미군 쌕쌕이가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쓸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강희숙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마 피난민들을 중공군으로 오해했나 보다 이런 말이 그 책에 써 있거든요. 그 당시 강희수 씨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런가요? 어느 멍청한 군대가 밤에 그 표적이 되라고 그 불을 피우겠습니까? 군대에서 이제 아주 기초 상식이 있는데 이동을 할 때요, 절대로 능선을 타면 안 돼요. 능선을 타면 다 보이잖아요, 멀리서도 달밤에. 그래서 항상 능선 아래로 이동을 하는 게 아주 기본 철칙이거든요. 더군다나 군대가 전쟁 중에 상대방 눈에 띄게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민군도 그 미군이 하늘을 장악했기 때문에 낮에는 숲속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밤에만 이제 그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 폭격기들이 사실 인민군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꽁꽁 숨어 있고, 아니, 낮에는 꽁꽁 숨어 있고 밤에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요,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이제 그 폭격기가 폭탄을 가득 싣고 이제 한반도로 오잖아요. 그 폭탄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다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 폭탄을 가득 싣고 한반도에 와서는 그거를 그냥 어디든지 다 그냥 쏟아붓고 갔어요. 제가 작년에 그 김태우라는 역사학자가 쓴 폭격이라는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군 폭격기들이 한반도에 폭탄을 싣고 오면은 그냥 어디든지 다 쏟아붓고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인민군이든 우리 한국 민중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군리에서 그렇게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학살한 것도 인민군으로 오인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자기네들의 무력을 쏟아 부은 거죠. 제가 또 한 번 권종생 씨의 그 점등이 내에서 하천에 모인 흰 옷 입은 민간인들이, 그것도 미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쌕쌕이가 와가지고 그 하천에 모인 흰 옷 입은 민간인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 근데 오늘 강주민님께서 또 새로운 사례들을 또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미군이 민간인 학살을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사례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미군은 그냥 한국에 온 게 인민군으로부터, 중공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든 조선민중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학살한 거는 그들의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 다른 데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예. 한반도를 분할 점령해가지고 이 남한 땅을 그들의 그 그냥 전초기지, 패권을 실현하는 전초기지로 삼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민중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은 단 한 뿔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무차별 무수한 학살이 일어났던 거인 거죠. 예. 그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재미보는 게 군수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정부의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표준민들이 키신저라는 이제 그 닉슨 때 국무장관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면 어디로 가냐면요, 군수업체의 경영자로 가거나 고문으로 가거나 하여튼 그 군수업체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거기 고용이 돼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딕 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을 했고 아들 부시 때 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딕 체니라고. 이 사람이 그 민간인이었을 때 그 직업이 뭐였냐면
켈로그 브라우 앤 루트라는 군수회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 약칭으로 KBR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해외 기지에 이제 그 군수업체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수주를 받은 게 이 KBR이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수주 받은 액수보다도 그 액수 다 합친 것보다도 이 KBR, 딕 체니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그 회사가 훨씬 더 수주액이 많아요. 이런 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자, 딕 체니가 이런 데 있었던 놈이 그 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부통령을 하고 하면은 그 놈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겠어요?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긴장을 조성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예. 아니, 평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거꾸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막 전쟁이 발생해야 자기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이런 새끼가 악마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새끼가 악마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런 악마 같은 새끼들이 여기 이렇게 또 사드도 박아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한다고. 아니, 목사님 소유. 미국 군부가 하는 그 가장 그 비중 있는 일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막강한 이제 군사력을 유지하는 이유를 내는 거짓말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그 인도네시아 차례대로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봐 베트남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도미노를 막아야 한다. 인종 청소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전입니다. 진짜 속셈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미국이 점령해서 처음에는 탈레반이랑 친했어요. 탈레반에 무기 대주고 군사훈련 시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유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원유와 가스 이런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안전한 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라크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속셈은 거기에서 나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미국이 이제 확보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거짓 선전을 일으키는 거죠. 사드도 이제 딱 똑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마 새끼들의 거짓 선전에 우리가 놀아나야 하겠습니까? 아니야.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경찰이 이런 악마들의 시다바리가 돼서 제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현실이 정말 너무나 비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뭉쳐가지고 이 악마 새끼들의 농간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악마 새끼들 편에 붙어서 오히려 제 나라 시민들을 이렇게 학대하니 이런 미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니, 도울 걸 도와요. 여러분,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보호해주잖아요. 그들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인민들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렇게 편드는 백성들입니다. 맞아요. 예. 이분도 빼고 나도 빼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이 악마 새끼들이 가공할 만한 거짓말을 유포시키면서 정작 한국전쟁 때도 이렇게 한국 민중이든 인민군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학살을 한 그 못된 그 신보를 지금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야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악마들의 농간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일념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땡. 예.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조승리 마을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이 우리 몸에 손을 대고 끌어내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평화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올 것입니다. 미국 빼고 사드 빼고 조선리의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희망을 잃지 말자. 희망을 잃지 말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찾자. 사드 뽑고 평화 찾자.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요 그만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기만이다. 사드는 기만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높지 마라. 경찰은 침략이 없지 마라.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조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조선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성리 미군이 웬 말이냐. 조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138이 돌아가라. 138이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사드 뽑고 돌아가라. 3공호 돌아가라. 3공호 돌아가라.
4804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미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728일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공사 2일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공사 불법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4014 돌아가라. 7901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오늘은 깃발과 감상하고 들어갑시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1499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근데 뭐 또 가격 20만 원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라.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주제! 예. 예,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